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 23분이네요. 어제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거를 쭉 보면 뭐 그건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것도 고려해서 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자기가 본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는 유튜브랑 다른 사람이 보는 유튜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다. 근데 이제 올라오는 게 다르니까 보게 되는 게 다른 거죠. 그거 감안해야죠. 이제 보고 있으면은 아주 오늘은 주로 그 내용을 많이 보게 됐어요. G7 캐나다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튜브에서는 주로 그런 걸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니까 지금 저기 좌파 진영 이제 언론들은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참 갈수록 지금은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게 없었으면은 이재명 당선자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했더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도 없어요. 저 언론이 뒷받쳐주잖아요. 언론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중앙방송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그 힘이 없었다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부정선거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했다 그러면 무조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지원이 워낙에 든든하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선이 되고서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젊은이들 말을 빌자면 가짜 대통령이 이제 G7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돼요. 제대로였다면. 그 이후로 만약에 우리가 조기 대선까지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김문수 후보가 원래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보는 관점은. 아주 제대로 원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왔어야 되니까 아직 대통령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거고요. 그 인정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조기 대선 때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은 김문수 대통령이 된 거니까 김문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인용이 만약에 합법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지금 김문수 대통령이 된 게 맞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인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리가 좋으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죠.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요. 잘난 체 하는 웃군은 무식하지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젊은이들 중에서도 지금 일부죠. 이제 똑똑한 젊은이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윤어겐을 외치고, 이제 결국은 근데 그게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결국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중앙 방송의 힘이 MBC나 뭐 이런 JTBS 뭐 이런 쪽 방송이 워낙 세기 때문에 힘이.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방송의 힘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0년 전보다는 택도 없이 약화된 겁니다. 단지 30년 전에는 그만큼 썩어 있지 않았어요, 중앙방송이. 참 세상 일은 참 묘하죠. 그런데 그 중앙방송들이 썩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튜브가 나왔어요. 참 묘하죠, 세상 일이. 저는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묘합니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죠, 지금. 그럼 반대로 중앙방송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TV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TV 안 봐요. 그냥 유튜브만 봐요. 뭐 이제 근데 그렇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방송의 힘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쪽 그 우파, 애국 우파 이쪽 진영에서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그 여러분이 계시죠. 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완전히 다는 몰라도 거의 다 아는데, 왜냐면은 123 이후에 계속 봤으니까요. 그 전에는 안 봤어요.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봤으니까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 배승희 변호사라고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제가 처음에 123 계엄 이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보기 시작해갖고,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조회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조회수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훨씬 늘어났어요. 예, 배승희 변호사 채널이 지금 애국 우파 채널 중에 거의 개인이 하는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지금 채널 A라고 그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배승희 변호사가 지금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2, 3일이면 한 몇십만 회씩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중앙방송의 힘은 점점 더 빠질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이제 일을 겪으면서. 왜냐하면 진실하고 동떨어진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구멍 뚫린 풍선처럼 계속 힘은 빠져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빵빵한 거죠. 이 풍선으로 비유하자면 구멍을 하나 이제 뽕 뚫어놨는데 그게 팡 터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새고 있는데 마치 자전거 바퀴에서 실빵꾸 났을 때 바람 새듯이 새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 바퀴에 그 빵꾸가 났을 때 큰 빵꾸가 나면 그냥 한 번에 쑥 빠져요. 근데 실빵꾸라고 그러잖아. 그런 게 난 거나 마찬가지. 지금 중앙방송은 계속 새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실된 방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힘은 빠져가는 겁니다. 예,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계속되는 거짓 방송,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서 추리는 방송. 원래 30년 전에 제대로 된 방송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방송의 윤리의식이 있었죠, 그때.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없죠. 이제 MBC나 뭐 JTBS, 뭐 KBS? 예, 거기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YTN 뭐. 지금 크다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는 안 될 짓이 원래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좌파 쪽에 불리한 얘기도 객관적으로 방송 송출을 해야 되는 거죠. 편집을 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완전히 출연해줘 요즘엔. 예,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양심이 있으니까 좀 적당히 이렇게 편향되다가 지금은 아예 대놓고 완전히 거의 조작 방송에 가깝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 이제 그 상황은 바람이 빠지는 속도를 점점 가속화시킬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방송국의 힘이 거의 잦아들 것이다. 없어질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거짓 방송을 하는 지금 중앙 방송들의 힘은 거의 다 빠져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런데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G7 그 캐나다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얼마나 어이없게 그 취급을 당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면 사람이 굉장히 기가 죽잖아요. 이재명 당선자도 기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두 부부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그 느낌을 못 느낀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느낌을 전부 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전부 다 자기를 사실은 속으로 너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이렇게 취급하고, 속으로는 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사람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외로운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선자의 뭐 멘탈이 지금까지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 멘탈은 지금부터 만약에 견딘다면 제가 인정을 할 겁니다. 뭐 그 멘탈에 관해서만은 자기가 한 일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멘탈도 인정을 못해요 아직. 근데 그 이재명 당선자 지지자들은 그 개딸들 뭐 이렇게 갖고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선자가 멘탈이 갑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저는 멘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제부터 견딜 수 있다면 저는 인정입니다.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보기엔 못 견딜 것 같아요. 세계 각국 정상들한테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런 게 반복되고 그럼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고향이 지금 자기 집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자기 집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자기 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개딸들 모여있는 그 안방만 이제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그 소위 젊은 사람들 얘기로 깨어나고 있죠. 점점 윤호겐 운동도 확산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거기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불씨가 커질 것이냐 꺼져버릴 것이냐. 근데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신경 쓸 것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지금 뭐 캐나다에서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왔으니 이게 정신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화영 야, 이화영 진짜 엄청나게 큰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 보면 그 입장이 돼 보면 지금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부터 멘탈이 버텨주느냐인데 저는 그거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멘탈이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길어졌네요.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